자, 최유정 변호사,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탄원서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다 디테일하게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진 않은 거죠. 예, 내용이 다 상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재판부에 직접 쓴 자필 탄원서를 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보통의 탄원서라고 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정이 이러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런 네. 취지였는데 최유정 전 판사의 경우에는 내가 판사로 일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으로 전락을 해서 좀 억울하다. 그리고 언론에 부당하게 많이 노출이 됐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 제목을 붙인 글을 직접 써서 최근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심정 저희는 이해할 수 없겠죠. 법정을 장악하고 이 옳고 그름을 가렸던 최유정 판사인데 변호사가 된 이후로 이런 탄원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게다가 이제 자필로 꼼꼼히 썼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참작이 되는 거죠. 순전히 범죄 사실은 다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달라. 네. 이런 거는 보통 반성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만 다 쓰기 때문에 네. 판사들이 그렇게 중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하루에 한 장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매일 네.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좀 웃긴 이야기 하자면은 네. 편지지 10장에다 잘못했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10장을 가득 채워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건 기록만 두꺼워지고 진짜 그 판사들의 공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네. 근데 지금 그 최유정 변호사가 쓴 탄원서는요. 지금 그 반성만이 아니라 그 어떤 100억 원 수임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관계된 부분이 좀 적다. 네. 이 억울함을 갖다가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게 양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이 100억을 혼자 다 차지했느냐. 그걸 브로커가 어떤 나눠준데 자기는 관여됐을 뿐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탄원서를 올렸는데요. 네. 탄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서의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내용이 중요하죠. 자, 일단 많이 억울하다. 나 저 100억대, 뭐 30억은 돌려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20억, 30억, 이렇게 50억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큰 상심을 하거든요. 따라서 결국 출발점은 전관예우라는 뿌리 깊은 관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문 광고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홍만표 변호사, 오른쪽은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자, 이게 보통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 어디서 일했고 어디서 일했습니다. 어느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이런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인연을 찾아주십시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자신의 그 경력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 주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은 뭐 변함이 없겠죠. 네. 자, 어디 있고 이렇게 경력을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는 전주의 어느 여고, 서울대 법학과, 군산지원 부장판사. 사실 이제 군산지원 쪽에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사실관계 틀렸습니다. 부장으로 근무를 마쳤고 개업은 이제 개업은 처음에는 법무법인 대형 법무법인이 네. 있었는데 저거는 단독 개업하면서 네. 그 낸 광고입니다.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가 이게 네. 문필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글을 네. 잘 쓴다고. 그래서 그 밑에 주요 경력이라든가 그거는 뭐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그 사랑 잊지 않고 춥고 어두운 곳에 이런 거는 네. 아주 그 문필가로서의 그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네요. 자, 내가 판사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춥고 어두운 곳에 빛과 온기를 나누겠습니다. 라면서 최유정 변호사가 개업 광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홍만표 변호사는요, 개업 인사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제 변호사의 호칭이 어제까지만은 검찰을 제지할 때 또 다른 보람을 변호사하면서 느끼고 갔습니다. 주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세팅이 됐는데 이제 사건만 많이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주변 사람들이 좀 사고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저 홍만표 변호사의 지금 개업 인사라기보다도 네. 저걸 취재를 했네요. 네. 방송사에서. 네. 저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네. 가끔 그 어떤 언론사에 자기 언론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법조인이 개업하면은 네. 기사를 내주거나 방송 취재를 해주는데 저거는 진짜 영향이 엄청나죠. 정관예우를 방송사에 네. 내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방송될 정도까지 영향력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수임이 가능했던 겁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찍었던 모습이 좀 눈에 띄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